안녕하십니까. 동작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어느덧 선거운동 기간이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앰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과연 얼마나 우리 유권자이신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우리 지역의 현역 의원, 정몽준 의원, 수많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국가대표 감독들 대동하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대다수 서민의 삶 현재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그리고 정말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 과연 현역 국회의원인 정몽준 의원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 몰고 다니면서 하는 유세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그 유명한 일화, 우리 정몽준 의원이 버스비 70원이라고 얘기했던 의정활동하면서 청소년 교통카드를 들어보이며 그렇게 민생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전혀 알지 못하며 서민을 위한다며 나섰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서민을 말로만 위하는 재벌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민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집어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패기 있는 진보, 젊은 진보, 우리 19대 총선 동작 을지역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 김종철 후보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9대 총선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손 흔들어 주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퇴근하시는 서당동 주민 여러분, 또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 김종철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저 김종철은 6번 후보가 됐습니다. 1번 정몽준, 2번 이계한, 그리고 3, 4, 5번은 없고요. 6번 김종철, 이렇게 해서 3파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조조와 손권의 싸움에 유비가 되어서 삼국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반드시 삼국 통일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진보신당은 정당 투표는 기호 16번입니다. 기호 16번, 저희 울산에 정몽준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과학대학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서 그 해고에 맞서서 싸워서 정몽준 이사장을 이긴 울산과학대 청소용 노동자 김순자 씨가 비례대표 1번인 진보신당은 기호 16번 정당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종철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정치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잘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3,000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달러,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뭐 2만 달러 넘었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되었죠. 많이 발전하였죠. 그런데 이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달러라는 뜻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4명이면은 1년 소득이 1억 원은 돼야 1인당 국민소득 23,000달러 시대의 평균적인 가정이란 뜻입니다.
23,000달러면은요 지금 환율로 2,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4인을 곱하면은 1억 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2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원을 벌어야 여러분들의 일한 대가를 평균적으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모님 2분과 자식 2명이 있을 때 1억 원의 1년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 사당동 곳곳을 다니면서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제 얘기에 허탈한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오히려 2008년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23,000달러 시대에 평균소득 1억 원을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는 국민들입니다. 무려 1년에 2,300시간을 일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2,000시간 넘게 일하는 나라가 딱 2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600시간에서 1,7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많이 발전해 있고 또한 공평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300시간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하면서 뼈 빠지게 벌어야 할 그 1인당 국민소득 23,0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원이 되는 그 소득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수의 부유층 재벌 대기업에 다가 있습니다. 2010년 말 LG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총액을 발표했습니다. 현찰로 갖고 있는 돈 또는 당장 현찰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얼마냐면 104조 원이었습니다. 재벌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104조 원, 즉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년에 1,000조 원을 좀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10분의 1을 이씨재벌, 정씨재벌, 최씨재벌, 구씨재벌, 허씨재벌 같은 재벌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나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23,000달러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훨씬 더 가난해진 것. 그것은 감사합니다.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소수의 부유층만이 정말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진 그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요 나누면은 3명 중에 1명은 정규직 노동자이고 또 그 나머지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넘는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비정규직이 더 심하죠. 청년들이 이 사회에 처음 나올 때 대부분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10년을 넘게 일해도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이 해지되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8만원 세대로 시작한 비정규직이 10년이 지나봐야 120만원, 13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꿀 수도 없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없기 때문에 연애도 할 수 없고 연애를 할 수 없으니 결혼도 할 수 없는 산포 세대가 출현하고 인구는 점점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많은 나라, 이렇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은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들을, 이 지역을 지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머리를 깎아주시거나 세탁을 해주시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동네를 지나고 가는, 골목을 지나고 계시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이대로 강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게 해야 되고, 웬만해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대로 가는 인력 파견제도, 이거에 대해서 절폐하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에도 정규직 노동자하고의 차별을 없앰으로써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니 모든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는 안정된 정규직을 고용해서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의 고통, 단순한 노동자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고통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나서서 법률로 만들고 규제해야 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무원 의원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 살리기 하겠다고 하고, 이곳 사당동에 뭐뭐 해주겠다고 하고, 저기 남성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주겠다, 이런 공약밖에 하지 않으면서 정작 비정규직과 그 비정규직과 해안을 같이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또 한 가지의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재벌들이 영세 자영업자들, 이 골목 상권에서 생활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상인분들의 몫을 뺏어가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재벌들이 빵집, 커피숍, 심지어 순대 떡볶이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원래 재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런 아주 폼나고 큰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왜 갑자기 이 재벌들이 뜬금없이 빵집, 커피집, 순대 떡볶이까지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벌들의 자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벌들의 자식이 늘어나고 자손이 늘어나고 재벌들의 사돈이 생기고 팔촌 조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그들 재벌들의 손자 손녀 친척들에게 띄워줄 사업이 없어서 결국에는 서민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빵집, 커피집, 순대 떡볶이까지 재벌들의 체인을 만들어서 그 재벌 체인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벌들 확실하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재벌들이 우리 영세 자영업을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너무나도 써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앗아가는 그러한 행태 이제는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벌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조 원이 넘게 쌓여있는 이 재벌들의 통장에 있는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부자 증세, 재벌 증세를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중에 50조는 이미 세금으로 거쳐서 서민들을 위해 쓰였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재벌 증세하고 부유층에게 증세해서 그 돈으로 저는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 교육비 걱정, 반값 등록금, 노후 안정자금, 그리고 주거지원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눈 뜨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수학을 잘하려면 덧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덧셈을 잘하고 어떻게 뺄셈을 잘할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양극화를 해소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야 노동자들의 저축이 늘어나고, 또한 동네에 들어가면서 과일 한 봉지, 치킨 한 상자, 그리고 머리라도 한 번 더 하고 세탁이라도 제때제때 맡기는 그러한 경기가, 돈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 동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어떤 경제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보신당 김종철은 국회에 들어가면 재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재벌들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쌓은 재산에 대해서 재벌 증세를 하고 부자 증세를 해서 그것을 서민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노후지원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비로 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입이 좀 꼬이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재벌과 부유층에게 중세하고 그걸 서민들의 복지에 쓰고, 또 비정규직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고, 그리고 재벌들이 우리 중소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더 이상 골목상권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잘할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저기 서 있는 정몽준 재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정몽준 후보 찍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더 잘할 후보가 저 김종철이고 진보신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주저없이 진보신당 패기 있는 젊은 진보 저 김종철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고 나니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하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재산이 수조 원대인 정몽준 의원이 서민을 위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가? 정을 몽땅 줘서 정몽준이라고 하는데 정몽준 의원이 서민들한테 정을 주는 방식이 무엇인가? 정몽준 의원은 이 동작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정을 준다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는 파견제와 불법 파견,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먼저 그분들에게 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문제 결코 정몽준 의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계한 후보 역시 예외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가진 돈이 정몽준 후보에 비해 수백 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서민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난날
이계한 후보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기업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카드, 그 모두 다 그 효율과 이윤이라는 논리에 중소상인들을 짓밟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얼마 전 그 수백만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컨대 이계한 의원의 철학에는 경제 정의도 없고 서민들을 위하겠다는 진심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지역에 가장 어렵게 살고 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때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서 중소상인들과 함께 싸웠던 지역에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번 총선은 바로 1%를 대변하는 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재벌 후보와 우리 진보신당의 김종철 99%를 대변하는 서민의 후보가 맞짱 뜨는 날입니다. 4월 11일 우리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투표하시고, 정당 투표는 기호 16번 우리 진보신당에 투표해 주셔서 서민을 위한 정치로 지금의 재벌천국 재벌 정치를 뒤엎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어